안녕하세요. 경남울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치료 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한 통합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과 이헬스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지역 문제 해결 공모 과제의 발표를 맡은 저는 인제대학교의 변혜원입니다. 어,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과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필요성과 과제의 성과, 그 다음에 방법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여 기관은 주관 기관은 인제대학교이고 참여 회사로는 정부 인증 벤처기업인 유니스트의 마이크 모어 엔터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력은 총 4명이고요. 저희 참여한 학생 2명은 모두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벌써 이 중에 50% 학생 2명 중에 1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이 된 건 아니고 진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이 되었고요. 나머지 1명도 향후 박사를 진학할 예정이어서 저희는 참여 인력 학생 연구원 모두 취업도 100% 달성 예정입니다. 당초 예상 실적은 SCI 3편이고요. 그 외에 저희는 과제 종료 후에 저희가 이제 울산 경남 소재 대학 실험실이나 입주 회사와 함께 기술이나 인력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정성적인 목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학술 계획 논문은 3편이었는데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성과는 총 63편이고요. 그래서 21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100%를 초과 달성한 63편 중에서 57편은 SCI급 논문이고 6편은 SCI는 아니지만 뭐 국내 KCI 등재지라든지 이런 저널이 되겠습니다. 대표 실적으로는 임팩트 팩터 7.9의 IEEE의 트랜잭션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탑 저널입니다. 그래서 JCR 점수로는 3.24% 이내의 최상위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대회 발표 및 수상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총 10편이고요. 그 중에 6편은 국내 학술대회였고 4편은 국제학술대회에 저희가 성과를 사서 표기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상은 국내 학술대회 한 건인 한국기계기술대회에 수상을 받았고 또 한 건은 국제학술대회인 ICCT 2024에 한 건 우수 논문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2025년 3월 이후에 지금 현재 재학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진학을 또 할 예정이어서 100% 진학을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 성과 2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연구 성과는 통합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가정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우울증 예측 모델, 즉 스마트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로는 저희가 해석 가능한 템넷이라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우울증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게 성과가 되겠습니다. 뭐 연구 배경으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울증은 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 해석 가능한 AI, 즉 XAI라고 하는데요. 이 Explainable AI와 그 다음에 셰플리 밸류라고 하는 이 기술을 결합을 해서 소위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시도별 복지조사 데이터를 이용했고 특히 이제 경남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총 3027개 샘플이었고요. 데이터 전처리 이후에 뭐 이 우울증은 CSD, 이 단축형 R 10개 문항 척도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 데이터는 이제 이런 질병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항상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으면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모트 ENN이라고 하는 최신 불균형 처리 방법을 또 적용해서 이 편향성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제 개발한 아키텍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템넷 모델이고요. 템넷 모델은 2020년 경에 이제 구글에서 연구자들이 만든 모델이고
저희는 이 탭넷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 이 데이터, 특히 태블릿 데이터에 이게 적합도가 높은 해석 가능한 모델인데 저희는 해석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 탭넷 모델을 우울증 데이터에 가장 적합성 있게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는 피처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트랜스포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 탭넷의 핵심 기술인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파스 맥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셰플리 밸류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기술의 핵심은 해석 가능한 이제 테크닉인 바로 셰플리 밸류가 되겠는데요. 게임 이론을 기반한 머신러닝 모델 해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셰플리 밸류 값이 있으면 결국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이 예측에 있어서 분배,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이런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성능을 이제 연구 성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연구 결과 저희가 그 탭넷 모델을 만든 저희 우울증 탭넷 모델은 AUC 그러니까 그 ROC 커브 곡선의 면적이 0.99였습니다. 이 트레이닝에서의 그 0.99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에도 0.9937,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의 99% 확률로 우울증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셰플리 밸류를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 전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좌측에 보시는 지금 이 그림하고요, 하단에 보시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거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그 테스트 과정에서 얼마큼 잘 분리가 되는지, 그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없는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97%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인 사람들을 우울증으로 얼마큼 잘 분류했는지 그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활용 방안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우울증을 예측하고 가정 내에서 이런 예측 기법을 넣어서 향후 이제 1차 진료, 1차 의료 기관에서 이것을 조기 개입하고 향후에 또 그 지역 사회 내에서의 우울증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게 이 연구의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측 성능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향후 나중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한점이 있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다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확장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데이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향후 저희의 연구 방향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성과는 바로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최근에 등장한, 이것도 2020년 이후에 이건 구글에서 등장한 기술인데요. 이 프로토콜을 저희가 만들어서 가장 적합한 프로토콜을 찾는 것이 두 번째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 가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견고하면서 투명하면서 보안성을 향상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분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연합학습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데이터가 중앙 집중식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하나 있으면 그 서버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근래에 보시면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카카오톡 그 서버가 화재가 나서 카카오톡 기능이 다 상실됐었잖아요. 이처럼 저희가 중앙 집중식 모델이 아니라 소위 이제 그 데이터를 로컬 유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의 AI의 결과를 분석을 하고 핸드폰에서의 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AI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것을 합쳐서 다시 그 중앙 처리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 검토를 해보면 이게 물론 이제 모델 이 연구 자체는 2020년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그 최초의 연구들 보면 2017년, 19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이런 분산학습 가능성도 좋고 이것이 이제 의료 분야에서 특히나 활용 사례가 좋다. 왜냐하면 의료 분야는 데이터가 상당히 민감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저희가 지금 그 코 랩을 구축하고 있는 인도의 힌두스탄 공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스탄 공과대학에 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면서 이 정확도를 그 시뮬레이션 했었는데요. 23,000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31개를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 이제 기술이 있는데 결국 이런 이미지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뭐 이미지는 이제 의료 이미지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물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결국은 결과표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 결과적으로 향후에는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편향성을 제거하고 이미지 분류 외에 또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확장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